자, 이번 시간에는 어려운 자룡과 용감한 장비를 통해서 용기가 없는 곳엔 영광도 없다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안전한 길을 좋아하고 불안한 길을 싫어합니다. 직장 중에 공무원이 최고로 인기가 있는 것도 그만큼 사람들이 안전한 길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허나 뭔가를 하고자 한다면 과감한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작은 용기로는 큰 일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저 평범한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큰 일을 할 수 없는 이유가 뭘까요? 철학자 세네카는 어려우니까 손대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과감히 손대지 않으니 성취할 수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큰 일을 하는 사람은 어려울 때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두둑한 배짱으로 어려움에 맞서며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길을 찾습니다. 삼국지에도 두둑한 배짱을 가진 용기의 화신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겠습니까? 조자룡과 장비입니다. 이들은 맨몸으로 조조우 대군과 맞서 싸웁니다. 조조우 대군이 쳐들어왔다는 소식에 유비는 쫓기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유비는 신야에서 번성으로, 다시 번성에서 양령으로, 그리고 마침내 강릉으로 발길을 옮겨야 했습니다. 그때 유비는 무능한 나 때문에 수많은 백성들이 이 고통을 당하는구나 라고 통탄하였습니다. 결국 육표의 유언에 따르지 않은 것이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강하의 원군을 청하러 간 관우가 오지 않자 공명이 군사를 거느리고 강하로 떠나갔습니다. 그런 와중에 조조군의 침입을 받은 유비는 도망가기에 바빴습니다. 도망치다 보니 따라오는 군사는 고작 100여 명. 그때 몸에 화살이 꽂혀 피투성이가 된 미방이 와서 자룡이 우리를 배신하고 조조에게 가버렸다고 알렸습니다. 그러자 유비는 그럴 리가 없다고 미방을 꾸짖었습니다. 그때 장비가 와서 자룡이 배반했다면 그 목을 패겠다고 하였습니다. 유비는 그런 장비를 꾸짖으며 자룡은 결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자룡이 조조에게 갔다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장비는 유비의 말을 듣지 않고 부하 20명을 거느리고 홀로 장판교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편 자룡은 조조군의 불의의 습격으로 일행이 어디로 갔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자룡은 유비의 가솔들을 보호하는 책임이 있어 그대로 갈 수가 없어 부하 30명을 이끌고 어젯밤 흩어졌던 장소로 되돌아갔습니다. 그곳은 생적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지만 자룡은 죽기를 각오하고 앞으로 헤쳐나갔습니다. 그때 피투성이가 된 동료 장수 간홍을 만났습니다. 자룡은 간홍에게 두 부인과 유비의 아들 아두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간홍은 두 부인이 아두를 품에 안고 난민 속으로 들어가서 알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조우는 간홍을 돌려보내면서 다시 찾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때 난민 속에서 간부인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간부인에게 미부인과 아두의 안부를 물었지만 간부인은 적병을 만나 헤어져서 알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자룡이 간부인을 모시러 떠나려는 순간 조조군의 장수 순우가 나타나 길을 가로막았습니다. 자룡은 단 이합에 순우를 쓰러뜨리고 간부인과 순우의 포로가 된 미축을 데리고 장판교로 향하였습니다. 자룡이 장판교에 이르니 장비가 말 위에 앉아 버티고 서서 개 오는 놈이 사람이냐 짐승이냐라고 하면서 자룡에게 호통을 쳤습니다. 그러자 자룡은 노기를 띠며 장비에게 헛소리 말고 물러나라고 하였습니다. 장비도 자룡이 간부인과 함께 오는 것을 보고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자룡은 장비에게 간부인을 부탁하고 자신은 아두와 미부인을 찾으러 간다고 하면서 홀로 적진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그때 조은 앞에 하우돈의 아우인 홍만장수 하우은이 나타났습니다. 조는 한압에 하우는 무찌르고 그가 가지고 있던 청공을 손에 넣었습니다. 그 보검은 조조가 하우돈에게 준 선물이었습니다.
자룡은 가는 곳마다 조조군이 길을 막았지만 조우는 사력을 다해 적을 무찌르며 아두공자와 미부인을 찾아 헤맸습니다. 마침내 미부인과 아두를 찾았습니다. 그러나 미부인은 한쪽 다리를 쓸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미부인은 자신은 그냥 놔두고 아기를 유비에게 데려다 달라고만 하였습니다. 그러자 자룡이 망설였습니다. 그것을 본 미부인은 스스로 우물에 몸을 던져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조우는 목매어 울고 나서 갑옷의 끈을 풀어 아두공자를 가슴속에 끌어안고 말 위에 올라 달렸습니다. 그리고 포위망을 뚫기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해 적과 싸웠습니다. 그때 조조가 그 광경을 보고 손가락질하며 나우 군사들을 추풍한 낙엽처럼 베며 들판을 휩쓸고 다니는 자가 누구냐? 라고 물었습니다. 조조는 그것이 조은이라고 하자 조은을 죽이지 말고 사로잡아 오라고 하였습니다. 조조는 사람 욕심이 많아 관우에게 당하고도 다시 자룡을 얻고 싶어 한 것입니다. 그러나 조은 자룡을 사로잡으려는 조조의 계획은 자룡에게는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자룡에게 활을 쏘지 않았기 때문에 악종구투하면서도 적의 포위를 뚫고 마침내 장판교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자룡이 유비가 있는 상기스까지 갔을 때는 완전히 녹초가 되어 있었습니다. 자룡은 미부인이 깊은 상처 때문에 아두공자만 부탁하시고 우물에 몸을 던졌다는 사실을 유비에게 전했습니다. 그러자 유비는 아두공자를 풀이에다 내동뱅이 쳤습니다. 그러면서 유비는 못난 자식 때문에 자신이 가장 아끼는 장소를 잃을 뻔했다고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유비의 이 말에 다른 장수들은 감격하였으며 자룡 역시 이 말을 조아리며 유비를 위해서 죽기를 맹세했습니다. 한편 멀리 전세를 받아본 조조가 조자룡이 달아난 곳에 유비가 있을 것으로 짐작하고 정군을 장판교에 집결시켰습니다. 그런데 장판교의 풍경은 한적하고 운치가 있었습니다. 조조군이 다리 어귀에 도착했을 때 장비는 무시무시한 무쇠창을 비껴들고 투구를 벗어진 채 말 위에 앉아 눈을 부릅뜨고 있었습니다. 조조는 서두르는 군사들에게 공명의 꾀에 넘어가지 말라고 하면서 조용히 군사를 뒤로 물렸습니다. 조조를 보자 장비는 큰 소리로 조조에게 장부답게 승부를 보자고 외쳤습니다. 그 소리에 조조와 조조군은 장비의 위세에 눌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조조의 장수 하우페가 장비에게 달려들었으나 장비의 무쇠창에 말에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 광경을 본 조조군은 간담이 서늘해져 퇴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조조의 장수 장료가 승상께서 장비 하나를 이렇게 무서워하다니 이게 웬일이십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조조는 두려워하는 것은 장비가 아니라 공명의 계책이라고 하였습니다. 조조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장판교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그러자 조조는 장비에게 자기가 속은 것을 깨닫고 빨리 다리를 놓으라고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자룡과 장비의 탐욕과 용기가 유비가 처한 어려움을 탈출하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자룡은 적진 속에 뛰어들어가 자신의 맡은 일을 다했습니다. 장비는 홀로 대군을 상대하여 적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습니다. 세상은 결코 우리 편이라고만 할 수 없습니다. 언제 어느 때 시련이 닥쳐오고 위기가 닥칠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시련이나 위기가 두렵다고 그것을 극복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회피하려고 하는 것은 삶을 살아가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두렵다고 피하면 피할수록 더욱 인생은 실타래처럼 꼬이고 맙니다. 그래서 역사가 토끼티데스는 용감한 사람은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들고 위험과 영광이 공존하는 세상을 향해 힘차게 나아간다고 말했습니다. 사람이 착실하고 충실하기만 해도 살아가는데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세상이 위태로워지면 탐욕과 패장이 필요합니다.
자룡과 장비처럼 박력과 배짱이 있다면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큰 힘을 발휘하여 인생의 반전을 꾀할 수 있습니다. 왜 카이사르가 로마의 1인자가 될 수 있었습니까? 그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루비콘 강을 건넜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시대의 영웅들은 필요한 경우에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서라도 세상을 구하고자 합니다. 반면에 보통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보통의 우리들은 자신을 구하고자 세상을 버리기 일쑤입니다. 그래서 공자는 겉으로는 꽤 위험 있는 척하면서 마음이 유약하기 짝이 없는 소인에 비유한다면 담벼락을 뚫고 담을 넘는 좀도둑과 같다고 했습니다. 인생은 항상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두려워하지 말고 나의 단련의 장으로 삼는 것이 좋습니다. 어려움은 모두 극복할 수 없지만 이를 피하지 말고 극복하다 보면 인생의 경험과 지혜를 얻어 보람찬 인생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맹자가 말하는 대장군은 모진 세상 풍파 속에서도 자신의 길을 묵묵히 갈 때 비로소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기회가 왔을 때 유비처럼 인정에 끌려 망설이지 마시고 과감히 그 기회를 잡아 헐헐 날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